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 오해가 생기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오해가 아니고요. 시장에 대한 오해인데요. 이거를 좀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요새 사람들이 집을 보러 다니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매도인들의 착각이다라고 표현하는 분이 나왔어요. 요거가 처음에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나름 유명하다 보니까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이거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분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튜브에서 어른공장이 내 집 마련해라. 전 내 집 마련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언제? 가능한 빨리. 야, 하반기에 둔촌주공 입주 있으면 그때가 타이밍 아니야? 제가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별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 집 마련은 할 수 있을 때 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잘 산다, 일명 존버한다, 약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은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내 집 마련은 좋은 거라서 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동반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이 떠드니까 사람들이 집을 산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들이 수요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투자용 주거용 상품에 대한 매수, 아파트 매수는 지금 좀 어려워요. 다주택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다주택자는 8.8%, 12.4%에 대해서 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죄송한데 어떤 분들처럼 이론상 위험해가 아니에요. 제가 완전 직접 다 해보고 겪었는데요. 차라리 다른 투자하는 게 나아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식이나 코인을 샀는데 사자마자 마이너스 11%. 왜냐면 왜 12.4%가 아니냐면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이 있잖아요. 1.1%, 뭐 2.몇% 이런 거 말고 그 차익이 한 10% 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10%인데도 이길 수 있다면 엄청난 실력자인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부동산의 실력이 그만큼 좋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가 끝이냐? 아니에요. 종부세. 그리고 차익 나면 양도세 또 내야 돼요. 양도세 계산할 때 처음 취득 원가에 들어간다는 점은 맞아요. 취득세가 중과된 게. 하지만 여전히 차익이 남아도 엄청난 손실분이 생긴다는 거. 시작하자마자. 이거는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제 실력으로 도전했을 때 어렵다는 것은 전 또 일반 매매도 아니고 경매 공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추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추천하고 있는 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내 집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시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거를 빼먹으시는데 저는 사라고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저는 월세나 전세를 지금 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반대쪽에 있는 분들한테 배운 거예요. 그분들 지금 집 사면 망한다 그러죠. 집주인들 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엄마 아빠 집에 놀러 앉거나 아니면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자거나 월세나 전세로 살란 뜻이거든요. 자, 할 말은 좀 하고 넘어갑시다. 집 산 분들 힘든 거 맞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정말 지옥 같은 시장이 따로 없었고요. 아직도 힘들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누가 끝났대요? 대세상승 들먹거리는 분들 정신 좀 차리세요. 누가 대세상승이래요? 어디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들은 안녕하셨나요? 사건 사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집 사지 마라. 집주인들이 망한다. 그러면 바꿔 얘기해서 전세나 월세로 살란 뜻이잖아요. 이건 탈이 없었냐고요. 왜 매매에 대해서만 채찍질을 하냐고요. 저는 전세나 월세를 지금 반대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 제 얘기대로 집을 사는 게 아니라면 그분들은 시장에 나와서 전세나 월세를 택할 거예요.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부동산은 필수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가격 변동에 대해서. 저는 매매, 즉 내 집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제가 집을 여러 채 사라. 2채, 3채, 4채, 10채, 막 20채 사라. 이렇게 왜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되는 시장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장이 되면은 일명 제가 그 영역에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 집 마련 타이밍은 지금이 맞아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때려봐도.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집을 사지 말라고 해도 그분들은 전세나 월세를 택해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결과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세 월세를 택하는 건 좋은 선택인가요? 이것도 답변을 해주세요. 이 반대편에 계신 분들은. 왜냐면 저는 이제 반대편이라고 느껴요. 저에 대해서 제 존재를 부정을 하시니까. 그럼 전세 월세는 좋은 선택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세 월세가 안 좋은 선택이고 매매가 쏘쏘한 선택이면 매매가 좋은 선택 아니에요? 그래서 전 매매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매매가 쏘쏘한 것도 아니고 저는 여러분 지난 2년간의 시장에 별 관심이 없는 분들 계셨잖아요. 급매, 초급매 다 날라갔어요. 이거는 시세가 회복하거나 상승한 걸 떠나서 여러분이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매물들은요.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거의 확답처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단편적인 예로 잠실 엘스 제가 갔을 때 좋은 동 좋은 층 18억 5천에 있던 매물 지금 얼마나 한 25억 하나요? 6억 5천. 이거에 대한 언급하는 사람 없음. 이런 거예요. 지나간 기회는 아쉽지 않죠. 당장 어떤 분들이 고통을 겪는 거에 대해서 이슈화 시키는 것 뿐이고요. 전세 월세를 택한 분들의 결과물은 스포트라이트가 안 비치는 것 뿐이에요. 모두가 뭔가 선택을 했으면 그 결과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매도인들이 지금 착각을 해서 매물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매도 호가를 올리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게 거짓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거래량이 늘고 있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거래량이 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부분도 점검을 해보셨어야죠. 아마 현장에 안 나가보시는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좀 평가하고 있는데 매도인들이 지금 착각을 할 판이 아니에요. 매도인들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이 무시하시는 매도인들은 저도 인정을 해요. 어떤 걸 인정하느냐. 집을 그냥 전화기로 사고 팔고 그냥 갭치고 다니고 관광버스 타고 다니고 이런 분들 계셨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시장에 남아있죠. 급매물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겪으시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남아있던 매도인들이잖아요. 이분들은 번외로 하고 지금 일반적인 매도인들은요. 집값이 내려가서 2년 동안 초긴장 상태로 살던 분들이에요. 제 말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모드가 아니라 생존 모드라고요. 시장에 사람들이 보러 나오고 자기 집을 보러 오고 뭔가 문의가 왔을 때 2년 동안 어떤 일을 겪었냐면은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요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연락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면 팔겠니요? 너무 팔고 싶잖아요. 이미 멘탈이 나갔거든요. 가격을 제시해요. 또 깎아요. 대충 얘기해요. 또 깎아요. 계속 깎기만 깎아요. 그래서 좀 별론데요 하면 가버려요. 또는 깎다가 산다 그러고 틀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매수인들이 시장에 나와서 매물을 건드려만 보고 후려 쳐본 다음에 호가만 낮춘 다음에 시장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셨거든요. 왜냐면 그 매수인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매수인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 가능한 투자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확 와닿으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분들이 제 값에 산다고요? 절대 제 값에 안 사요. 무조건 후려친단 말이에요. 후려치면서 옆 단지랑 비교를 해요. 그럼 또 이론이 맞죠. 옆 단지랑 비교가 불가한 단지들은 호가를 따라갔고 옆 단지랑 비교할 수 있는 단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어렵죠. 거래량이 안 나오니까. 잠실 엘리트레파, 압구정동, 반포, 강동구의 신축 이런 곳들 난 여기 아니면 안 돼. 마레프, 경희궁자이 비교 약간 불가. 이런 데는 나와서 사고 아닌 데는 비교하다가 선택받는 사람이 극소수니까 거래량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인들이 지난 2년 동안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와서 착각을 한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자기 생계가 달려있고 자산이 달려있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어떤 문의인지 이제 어느 정도 솔팅을 하고요. 남아있는 매도인들이 지금 정신이 대충 사고 대충 팔아. 옛날에 그 투기꾼들이 아니에요. 물론 투기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 거 아는데 지금 이미 돈을 벌고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매수 문의가 없다가 많이 늘어났고 전세 문의가 아예 없다가 늘어났고 호가를 올린 단지가 실거래가가 올라가서 찍히고 있고 실제로 거래가 되고 있고 저한테 고민 상담하는 분들 중에 집이 안 팔리다가 판 분도 있고 저도 거래한 게 있고 이건 리얼 팩트예요. 어디선가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착각을 할 수가 있죠. 전화가 계속 오네. 집값 좀 올려볼까? 호가 좀 올려볼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여러분 2년 동안 고생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드예요? 착각 같은 게 허용이 돼요. 착각은 뭐예요? 지금 집 파는 분들 중에 마이너스인 상태로 파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이자 냈죠, 세금 냈죠, 세입자분이랑 싸웠죠. 이거 다 쌓이고 쌓였는데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지금 전화 몇 통 온다고 얘 좀 힘 좀 줘볼까? 내가 집주인인데 이럴 것 같으세요?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지금 매도인 중에 그렇게 활개칠 수 있는 사람은 주요 단지를 가지고 있는 자산가밖에 없어요. 그 아랫 단지는 아직 어려워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고 있다는 것과 별개의 느낌인데 이분들이 지금 착각을 해서 갑자기 매물을 걷어들이고 호가를 올려서 시장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전 지금 시장을 너무 많이 보고 다녀서 상당히 자신감이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옛날처럼 자만하진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예전에 자만했었어요. 다 잘 되니까. 저도 아직은 충분한 경험이 쌓이기 전의 나이잖아요. 그건 좀 봐주시고요.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만 저는 집주인들이 착각하는 분들도 어딘가 있겠지만 대놓고 지금 시장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언론이 떠드는 이유가 매도인들이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근데 다 다루기에는 제가 함부로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인들이 지금 헷가닥해서 착각해서 매도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두고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가 지금 정규를 진행하면서 보고 온 시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막 불장이다, 막 다 산다, 매도인들이 막 부르는 대로 따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언론이 오버하는 거예요. 전 단지를 지금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정말 다양한 어떤 매물들이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들이 어느 정도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우리가 해석 가능한 모습으로 변하면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아직은 아니에요. 지금 정말 너무 여러 줄기로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 올려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